여러분 기다리셨던 종목 진단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은 전화부터 연결을 기다리고 있네요. 자, 바로 연결해 볼게요. 네, 전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어떤 종목을 도와드릴까요? 상강 MNT고요. 풍력 갖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매수 단가는 22,440원요. 예, 비중 얼마나 되세요? 네, 비중은 10%예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매수를 언제쯤 하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22,440원 요 정도 가격이 사실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삼강 MNT가 지난 8월 무렵만 해도 참 잘 갔는데 어느새 많이 좀 내려와 있네요. 네네. 네, 그럼 다시 이때 솟구칠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렇게는 봤는데,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답답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위에 또 이평선도 맞고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시원한 질주가 또 가능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특별히 혹시 네.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지금 목표 단가를 네.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그게 조금 굉장히 행보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네. 지난번에는 뭐 31,750원까지 가긴 했었는데, 자, 과연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 활약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풍력 관련주들, 사실 얼마 전까지 뭐 태양광 이쪽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삼강 MNT입니다. 자, 요 종목 지금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는 뭐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을지 좀 봐주시죠. 네, 삼강 MNT는 지난주에 사셨으면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아하.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삼강 MNT 이번 실적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때 실적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246%가 잘 나왔고요. 굉장히 잘 나왔죠. 매출도 이제 15% 증가를 했고, 지금 사실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도 요게 퇴직금 주고 나서 네. 한 100억 원 줬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게 주고 남은 거예요? 네, 남은 건데도 이렇게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삼강 MNT가 이제 하고 있는 풍력 하부 구조, 특히 이제 부유식 풍력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이제 글로벌 한 3년 뒤에 이제 야드 만들거든요. 네. 예, 그거 만들고 나면 이제 글로벌 1위가 되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풍력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말뚝 박아서 하는 파일을 박아가지고 하는 형태를 많이 했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예전에는 그렇게 했냐면 부유식을 믿질 못했어요. 부유식이 둥둥 떠다니니까 네. 그거 잘못돼가지고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그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술을 보고 실제 설치를 해놓은 데를 보니까 네. 부유식이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부유식으로 요즘에 돌린 데들이 상당히 많고, 예. 왜냐하면 이제 단가는 일단 싸기 때문에 공사비가. 네. 그래서 부유식을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확장이 좀 되고 있고요. 태국이 대만이 일단 부유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만 쪽으로 일단 상강 MNT는 이제 그쪽으로 확실하게 좀 잡혀 있고요. 예. 지금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1조 5천억까지 지금 올해 보고 있거든요. 이거가 지금 현재 상강 MNT의 캐퍼를 보면 한 5년짜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풀캐퍼로 돌아가도 지금 한 5년 동안은 지금 수주 받은 것만 해도 꽉 차기 때문에 수주만 하더라도 지금 실적은 틀림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예. 요 근래에 이제 빠진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이쪽 풍력 해야 되냐, 신재생 해야 되냐 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고, 예. 음. 또 이제 달러 올라가면서 그런 데 대한 이제 피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달러 이제 고점 찍은 것 같고, 내년도에 대한 전망 밝고, 수주 계속 좋고 이러기 때문에 삼강 MNT는 저는 삼강 MNT를 좀 중기적으로 들고 계신다면은 예. 저는 이 종목은 다시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갈 걸로 봐요. 신고가 내면서. 근데 이제 단기 대응을 하시려면은 두 단계가 있는데 아주 짧게 단기 대응 하시려면은 26,000원에서 파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조금 나는 그것보다는 좀 높게 보겠다 그러시면 29,000원까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좀 들고 있을 수 있다 이러면 38,000원까지 가능한 이런 종목으로 중기 전망 좋은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신기수 전문가께서 지난주에 이 종목을 또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거 좀 참고하고 매수하셨던 건가요?
네네.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못 박아 주셨습니다. 이 종목 네. 좋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을 것 같고 목표 네네. 주가도 다시 잡아 주셨습니다. 요 종목 네네. 짧게 봐도 26,000원, 조금 더 보면 29,000원. 그러면은 네. 여기서 추매를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아, 일단 조금 더 길게 접근하실 생각이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 조금 더 하는 건 어떻습니까? 길게도 가능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이 종목은 한 20% 정도까지도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자님, 야, 이 종목 평가 너무 좋네요. 20%까지 채우셔도 괜찮대요. 그러고 나서는 네, 길게 보시면 한 38,000원 정도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쭉 보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네요. 아, 네. 아우, 저 전문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행복한 미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도 많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아, 첫 번째 종목부터 아주 시원하게 진단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사실 지금도 소질 뭐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좀 매수 단가보다 조금 높은 구간이죠. 매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열려있는 윗 구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삼강 MET로 큰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아주 기분 좋은 마무리를 좀 해봤네요. 첫 번째 전화 종목 마무리 해보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윤석 캐스터, 어떤 종목이죠?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오로라님이네요. 대원제약 갖고 계시고요. 18,671원에 10% 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단기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대원제약 일단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이 코로나19 환자가 좀 증가하면서 감기약 품절 대란이 이어지면서 이 대원제약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콜대원을 비롯해서 이 감기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주가 흐름 좋으면서 일단 3거래일째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1.98% 상승하면서 18,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 차트를 보니까 18,671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요. 전고점 근처에서 아마 들고 가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일단 전고점 근처까지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왔네요. 조금 더 기다리면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수익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원제약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단기 목표가를 부탁드린다고 하셨으니까 단기 목표가까지 신기수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대원제약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대원제약은 이제 3분기 때 이제 상당히 그 매출이 사상 최대 실적 뭐 나오면서 잘 나왔고요. 이제 뭐 콜대원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요즘에 이제 뭐 브랜드 평판이 좋으면서 잘 팔린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약국에 살 수 있는 그 감기약 말고도 전문의약품들, 그러니까 감기약으로 처방되거나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처방되는 그 약품도 상당히 좀 잘 팔렸어요. 지금 겨울 되면서 다시 코로나가 지금 확산세에 있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이 회사, 뭐 약품들이 조금 더 팔릴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예전처럼 그렇게 코로나 수혜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움직이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이번에 실적 상승을 타면서 대원제약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중으로 보이는데, 근데 대원제약이 일단 그 차트를 보시면은요, 뭐 위아래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 제외하면은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얼마냐면은 이 정도입니다.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지금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위쪽 균일하네요. 예, 위쪽 아래쪽은 좀 특이 사항이니까 좀 빼야 되고 예. 언더슈팅, 오버슈팅 나오는 것들은 빼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번에 올라가도 제 생각에는 뭐 한 2만 원 부근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막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19,000원 딱 지금 사신 가격대에 매물대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정고점 부근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넘으려면은 좀 힘이 좀 들 것 같고, 그 시간 걸려갖고 넘었는데, 그럼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냐? 그러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제약주나 바이오주를 할 때 우리가 R&D나 파이프라인, 임상을 물고 있는 제약주나 바이오주는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면은 막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한 번씩 뭐, 말도 안 되게 오르죠. 예, 오버슈팅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원제약처럼 이렇게 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제약주들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연가까지는 갈 것 같고요. 본연가 부근에 오게 되면은 일단 좀 매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제약자 달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바닥권이다 싶을 때 들어가시고 박스권 상단이다 싶을 때 매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원제약 살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단순 임상이나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이렇게 대원제약처럼 실적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움직임은 판약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대원제약의 차트도 보셨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그 위아래 급등 급락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이 딱 정해져서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박스권 움직임을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상단이 2만 원에 가까운 부근이니까요. 지금 마침 매수가도 사실 그 부근이에요. 자, 그래서 18,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 그 매수하신 가격 부근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노리시려면 좀 더 낮아졌을 때 박스권 하단을 공략해 보고 나중에 수익을 얻고서 나오는 그런 전략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원제약 아무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쪽에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쪼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로라님의 대원제약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유튜브인 것 같은데요. 자, 신윤석께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진단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장성원님이네요. 덕신하우징 2,330원에 30% 들고 있는데 상담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덕신하우징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세계 1위 기업이죠. 최근에는 네옴시티 관련주로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참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2,330원에 매수에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8월 중에 들어가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많이 물려 계신 상황이네요. 그 이후에는 조금 매수가까지는 한 번도 오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손실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0.81%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손실 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로 조금 주가가 올라줘야 할지 또 목표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금 11월 17일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네옴시티 관련주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그 중에서도 덕신하우징 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덕신하우징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 덕신하우징 데크플레이트.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건자재 쪽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엮일만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살짝 뭐 반등이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건자재 쪽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그쪽에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자재 업체들이 뭐 사우디에서 공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납품이 많이 되느냐 그러면 그럴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기대감들은 제한적이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가령 빈살만 씨가 11월 17일 날 오게 되는데 저는 네. 이제 그날 오게 되면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이제 제로 노출성으로 이제 매도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도는 내일 정도까지인가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 매도가 나올 때 오히려 건자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수혜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예.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을 거다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덕신하우징은 실적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59억 나왔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가지고 2000%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나왔죠. 2000%요? 예, 2000% 잘 나왔고 또 실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이제 그거 더하면은 지금 9월까지 3분기까지 16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 회사 지금 시총이 850억이니까 사실 다섯 배가 안 돼요, 지금. 4분기 때 더 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덕신하우징은 뭐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이고 또 성장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물론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 뭐 경기 둔화 이제 우려감 때문에 건설주들 또 이제 건자재주들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는 하기가 지금으로서는 좀 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실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딱 그 반등의 어떤 그 목표가라면 딱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2,300원 정도가 일단 1차 목표가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정도 올라오면 좀 쉬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좀
속도 같은 것들은 이제 예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속도 뭐 안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물량만 가지시고 지금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분양가 오면 좀 빠져나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덕신하우징 살펴드렸습니다. 이렇게 덕신하우징 같은 그 건설 쪽 관련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뷰는 괜찮게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2,3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도 좀 많으시죠? 수익률을 너무 높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치를요. 1,870원인데 2,300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부근 정도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반대 목표가를 매수가 정도로 보시고 실적을 좀 받쳐주니까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손실을 생각해 보시기보다는 손실 없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원님의 종목이었죠? 덕신하우징까지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 전화를 통해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걸까요? 네, 일승이요. 1승이요? 네네. 네, 1승. 매수하신 17%에 가격하고, 예.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일단 비중은 17% 가지고 계시고요. 네, 4,363원이요. 예, 4,363원. 그럼 요거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오래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좀 높게 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접근하신 거죠? 네, 한 열흘 됐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열흘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1승. 일단 뭐 사실 조선 기자재 관련돼서 언급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 지난 9월 초까지는 뭐 7,000원도 넘었던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 어느새 주가가 상승했던 폭을 다 좀 반납하고 많이 좀 내려와 있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접근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예. 팔아야 되나 이런 걱정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1승 보유하신 지는 뭐 열흘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네네.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헷갈리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승 여기서 다시 한번 쭉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여기서 비중 줄여야 되는지 그 전략들 한번 살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1승입니다. 지난 9월 초만 해도 뭐 7,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이 어느새 많이 좀 내려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종목이겠습니까? 1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인데 네. 이제 LNG선 쪽으로 그 뭔가 좀 기자재를 많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네. LNG 가격이 올라가면 뭐 올라가고 그런 특징이 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실적을 보면은 사실 지금 뭐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때 1억 했습니다. 1억이요? 예, 흑자 전환이라고는 하지만 예. 이제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조선 기자재주들이 올해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적들이 다들 괜찮게 나왔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승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조선 그 수주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못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번에 3분기 때 이익이 나왔네요. 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6억 했는데 아하. 26억 작년 대비 가지고 83%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체면 출연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시총이 1,200억이니까 최소한 기자재들 평균으로 친다면 이 회사가 지금 영업이익 120억은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실적이 뭐 3분기 때는 좀 나와줬기 때문에 하단 지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차트 움직임만 봐도 이 종목은요 실적이나 이제 그런 걸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수급으로 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세력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이제 굉장히 좀 투기성이 강한 종목이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 종목의 어떤 그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라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가
판단할 수 없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그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뭐 따져보고 하면은 뭐 얼마 정도다 뭐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 네.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따르지 않을 뭐 그 여지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이 종목은 일단 좀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테마주로 보셔야 되겠고요. 예. 이 종목은 일단 손절가를 좀 정해 놓으시고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손절가는 좀 짧게 3,900원 잡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17%라고 하셨죠? 네, 17%입니다. 17%시면은 이 종목 올라가면 한 4,9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는 거기가 저항대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저항대까지 왔을 때는 그냥 일단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조금 이제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못 팔면은 또 밑으로 또 내려오고 막 이럴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예상이 좀 안 되는 종목이다. 본전가 이상에서는 분할 매도하시고 최종 목표가는 4,9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1승 살펴드렸는데요. 이게 조선 기자재 쪽이잖아요. 다른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실적이 딱히 좋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좀 테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그래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죠. 3,9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는 손절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3,900원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위로 봤을 때는 매수가 위에서부터는 매수가부터 조금씩 팔기 시작하셔서 최종적으로는 4,900원에는 다 팔고 나오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저희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종목이었고요. 1승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02-325-8200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 받고 있으니까 채팅창 통해서도 많이 좀 남겨주시죠. 우리 채팅창에서 토비가 열심히 저의 이야기도 하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남겨주시면서 종목 진단 요청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토비의 이야기 최강동안 창호 삼촌과 함께하는 진쉐진 30대인데 요즘에 40대, 50대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최강도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잃어가는 방송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탈출하고파님, 닉네임이 탈출하고파라면 종목에 굉장히 많이 좀 물려 계시는 걸까요?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요. 자, 보니까 HK 이노엔입니다. 자, HK 이노엔. 매수 가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매수 가격이 48,141원입니다. 탈출을 외칠 수밖에 없긴 하네요. 23% 갖고 계신데요. 현재 주가가 38,30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48,000원과는 괴리감이 꽤 있죠.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목표가를 어디까지 둬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손절 고민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럴 것이 HK 이노엔 차트 보시죠. 주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HK 이노엔 당연히 음주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기대감이 있기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만 주가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좀 빠져있네요. 자, 그러면 HK 이노엔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 기다려봐도 괜찮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전문가님 HK 이노엔입니다. 48,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38,000원. 비중은 23% 갖고 계시는데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둘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일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그 이번 3분기 실적이 네. 이제 뭐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22억이 나왔는데 전년비 30% 나왔으니까 잘 나왔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5%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80% 이제 증가를 한 걸로 나옵니다. 일단 이번에 수액제 부분에서 이제 성장을 했고 HBMB 부분도 이제 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월드컵 기간 동안에 광고비를 이제 쓰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익이 좀 이제 줄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광고한 만큼 또 뭐 잘 팔린다면은,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많이 빠졌어요. HBMB도 이제 많이 빠졌고, HK 그 이노엔도 많이 빠졌고, 일단 상장 이후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2021년도 8월에 상장을 했으니까 올해 8월 달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서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어떤 우려감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됐다 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블록딜이라든가 이제 보호 예수 물량 나온 데 대한 부분에 대한 이슈들은 좀 이제 상당 부분 좀 감소가 됐다 보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아마 이 회사를 이제 평가하는 시기가 이제 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실적은 잘 나왔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반등이 과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적에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아직 하락 추세를 완전히 되돌려가지고 상승 추세로까지는 못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고 힘 모으기가 좀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단기간 내에 지금 매수가까지 지금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43,000원 정도, 그 정도가 또 이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매물 소화 과정이 또 한참 동안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43,000원 정도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비중이 얼마나 되시죠? 23% 갖고 계시네요. 다 파셔도 좋고 아니면 좀 아깝다 그러시면은 한 절반 이상은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목표가까지도 이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까지 가는 거하고 43,000원하고 사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예. 가격 차이가. 그래서 제 생각엔 43,000원 정도 오게 되면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쳐다보시는 게 좀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HK 이노ቬ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뭐 좋았을 때만 해도 8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인데 계속 좀 내림세만 타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그러다가 간신히 좀 바닥을 조금 나와서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확 상승으로 올려치기에는 동력이 좀 약하다라는 현재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까지 48,000원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회비용도 우리 감안을 해야 되겠죠. 물론 계속 기다리다 보면 내년까지 보실 때 매수가까지 도달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자면 매수가가 아니라 43,000원 부근이죠. 그 정도 부근에서 다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까지 계속 기다리시기보다는 43,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오시고 다른 종목에서 조금 더 빠른 수익을 도모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탈출하고파님의 HK 이노회 살펴드렸습니다. 43,000원에서 탈출을 생각해 보시자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탈출하고파님의 HK 이노회 봐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다시 또 유튜브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번에는요, 슝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슝.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 갖고 계시네요. SL입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이런 걸까요? 자, 그런데 SL 오늘 이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매수 가격이요, 34,101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5% 비중입니다. 34,101원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바로 어제장만 해도 충분히 수익권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오늘장 딱 보시다시피 하루 만에 12%가 와, 이렇게 크게 밀릴 수가 있을까요? 자, 봤더니 목표 주가를 좀 낮춰잡는 그런 증권사 분석이 좀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이렇게 매도가 많이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12%가 빠지니까 이 걱정이 크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오늘 과도하게 좀 빠진 건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또 더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이 될지 이 점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SL에 대한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신규 전문가님 SL입니다. 이거 오늘 하루 만에 12%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빠진 부분은 이제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예.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안 좋다. 매출에 비해 가지고 뭐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뭐 실적은 잘 나왔어요. 3분기 때. 예. 영업이익이 485억으로 전년비 114% 증가한 영업이익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SL에 대해서 내년도에
SL이 지금 GM 쪽에 납품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 공장에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도 수익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 쪽에서 노동 인력을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뭐 이제 그 매도가 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빠질까? 그리고 실제 리포트 지금 뭐 살짝 좀 안 좋은 리포트긴 하지만 예. 리포트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4분기부터는 또 수익성이 또 회복될 걸로 보거든요. 근데 또 오늘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예. 볼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매도가 과연 어떤 매도일까에 대해 가지고 저는 좀 지금 나온 그 리포트, 지금 나온 어떤 정보만으로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슈웅님께서 예. 오늘 너무 빠져서 장마감 직전에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판단은 나쁘지 않았던 거네요? 근데 그거는 약간 좀 섣부르시긴 했던 것 그렇습니까? 같아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럼 이렇게까지 빠진 데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예,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별 얘기 없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간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이제 이렇게까지 빠지면은 반등이 또 굉장히 또 세게 안 나옵니다. 네. 좀 이제 밑에서 좀 아래에서 힘을 좀 모아야 되기 때문에 담보 브레이크 잡고 또 유턴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시면 조금 좀 섣불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별 내용이 없다면은 제 생각에는 다시 반등은 충분할 거고요. 예, 반등 이상 나올 거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목표가 한 37,000원은 잡아도 짧게 잡아도 37,000원은 뭐 충분히 나올 종목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어떤 그 이번에 리포트 나온 내용 외에 추가적인 어떤 악재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별다른 얘기 없으면은 악재가 없다 봐야 돼요. 예. 추가 악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돌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뉴스 보시면서 추가 악재가 없으면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는 37,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L 오늘 일단 큰 하락이 나왔던 거는 밝혀져 있는 정보로만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죠. 브레이크 잡고 유턴을 돌리는데 외전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짧게 봐도 한 37,0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보다는 수익권까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SL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드렸습니다. 역시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루 만에 갑자기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아무쪼록 지금 잘 방금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슈웅님께서 보내주신 SL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인가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이번에 수공백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2차전지로 갈까요? E&D입니다. 자, 매수가부터 살펴볼 텐데, 매수 가격이 28,500원이에요. 지금 현재 주가가 28,150원이니까 매수가와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 주가 정도면 그 전에도 자주 뭐 걸쳤었던 주가 수준이죠. 언제 샀는지 매수 시기는 정확히 알기는 쉽지는 않네요.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사연 보니까, 사연을 보니까 시기는 대충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28,500원에 13%신데요. 전구체 보고 들어갔어요. 2차전지 전구체 말씀이시죠. 3분기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오늘 빠지는데, 요렇게 빠질 때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추가 매수까지 고려를 좀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E&D. 이제 뭐 크게 지금 매수가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데, 이 선택이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 그 전에 한 가지, 수공배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신기수 전문가님, 에로티 백큐 고마워요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가 보죠? 예, 네. 맞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면 에르티 백큐만큼 감사 인사를 들어볼 수 있을 정도로 심도 깊은 진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E&D 살펴주시죠. 예, E&D는 이제 본업이 지금 실적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본업이 뭐냐면은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사용되는 촉매제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실적이 정부 산업하고 엮여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E&D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볼 때 본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네. E&D는 이제 양극재용 전구체 사업으로 좀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E&D는 이번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는 지나갔다 봐야 되겠고, 이제 E&D는 내년도부터의 전구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올해 5,000톤 증설을 했거든요. 네. 원래 1,000톤 증설을 하려다 5배 이상을 증설을 해버린 게, 왜 그랬냐면은 유미코아라고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그 양극재 1위 업체가 있어요. 예. 그 회사하고 지금 MOU를 맺었는데 지금 E&D가 만드는 전구체는 유미코아가 무조건 가져갑니다. 무조건. 네, 100% 가져가고요. 그 E&D는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에는 팔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증설할 거예요, E&D 같은 경우에는. 팔면 그대로 다 예, 다 갑니다. 만들면 그대로 다 팔린다는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E&D가 원래 화학업체라서 이런 화학 기술이 상당히 좀 뛰어난 업체인데 E&D가 만드는 전구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소립경이에요. 입자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출력을 높이는 쪽으로 양극재 만드는데 상당히 뭐 쉽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E&D는 앞으로는 증설을 계속 할 거고 유미코아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공장을 만들거든요. 네. 캐나다 쪽에도 만들고 지금 미국의 그 테네시주 쪽에도 좀 그 부지 찾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E&D의 실적은 지금 그 5,000톤 증설한 게 4분기 때는 시험 가동하고 있고요. 네. 이게 본격 가동되는 건 내년 1분기부터예요. 그럼 내년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실적 발표 이제 잘 안 나온 거 가지고 지금 들어가셨다. 작전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E&D는 내년도를 바라보시고 지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뭐 종목이고요. 뭐 이제 목표가를 잡자면은 위쪽에 이제 그 35,000원대가 이제 매물대가 있고 예. 거기 넘어가면은 저는 4만 원까지도 이제 가능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신다면은 4만 원. 증설 얘기 또 나오게 되면 저는 예. 신고가 한번 또 쓸 수 있는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 신규 진입한 소재 업체들 중에서 예. 상당히 유력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진입 뭐 잘하셨다 보고 있고 네. 예, 꾸준히 한번 보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추가 배수도 좀 더 늘려도 괜찮겠네요? 저는 20%까지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E&D 뭐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잘 들어가셨다는 평가와 함께 20%까지 늘려보셔도 좋겠어요. 자, 이 종목 35,000원 아니면 뭐 더 뚫어내면 4만 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믿고 조금 더 수익을 더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E&D 수공백님의 종목 진단이었고요. LT 베큐에 이어서 이번에도 E&D 조만간 아주 감사합니다. 수익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인사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수공백님께 많은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신기 전문가의 의견들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하나 좀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을 살펴드릴게요. 이 종목 참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게임주 가보겠습니다. NC소프트를 봐드리죠. 자, NC소프트 매수 가격 볼까요? 44만 원입니다. 5% 비중이시고요. 자, 현재 NC소프트 주가 45만 6,500원이에요. 최근에 얼마 전 9월 말에 31만 8,500원 저점 찍고 나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벌써 저점 대비 43% 반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또 고민하고 계시는데 괜찮을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NC소프트 일단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5% 갖고 계신 게 조금 아쉬우신가 보죠?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NC소프트는 지금 5%시면은 네. 저는 뭐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그간에 NC소프트가 유저들하고 이제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좀 야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 예전에 NC소프트 광고 뭐 리니지나 리니지엠 광고 엄청나게 했었는데 예. 요 근래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광고 집행을 많이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를 하면 할수록 밉상일 때는 계속 안티팬만 생기죠. 네, 눈에 안 보이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광고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네, 그 바람에 그게 지금 이익으로 돌아오면서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비용이 안 나가니까. 예, 비용이 안 나가니까 그 이익으로 돌아온 부분이 있고 광고를 집행 안 하고 유저들과의 갈등이 많았다면은 리니지나 리니지엠에서 유저들이 많이 이탈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극적인 게 이탈이 많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NC소프트에 대한 충성도가 있다 아직까지. 네. 이런 거 보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다른 코너에서
그 창호앵커한테도 그 이야기했지만은 네. 저격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NC소프트를 저격하는 이제 그런 유튜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플러스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우리 가칭이긴 하지만 TL, 뭐 LLR 뭐 이런 것들 있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이제 콘솔 부분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북미 쪽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모바일 게임 많이 하지만 북미 쪽에서는 콘솔 게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 내년도에는 아마 리포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또 이제 아마 끌어줄 걸로 봅니다. 지금 NC소프트는 뭐 빠지면 더 살 수 있고요. 만약에 시장 안 좋으면은 뭐 40만 원까지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계속 모아가시면 되겠고 지금 5%는 좀 적은 것 같고 한 10% 담아 놓으시고 저는 내년도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본다면은 한 60만 원 정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까지 본다면은 제 생각에는 다시 어쩌면 80만 원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0만 원 정도 잡으시고요. 예. 그렇다고 너무 빠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소프트는 아무래도 좀 그래도 무거운 종목이니까 그렇죠. 빠른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시간 두시면은 충분히 좀 상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기자님의 NC소프트까지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쉽지만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떤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보시면 이제 코스닥이 네. 상당히 좀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는 키맞추기선 반등이 좀 나온다 봐야 됩니다. 다우지수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는 단기 급등이 좀 나왔어요. 잠깐 예. 좀 다우지수 좀 볼게요. 다우지수를 보시면은 이미 다우지수의 상승폭은 지난 8월 달에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나스닥을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우지수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나스닥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키맞추기성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고점이 여기인데 비슷하게 올라와 있죠.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까지 올라오려면 800까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키맞추기성 반등이 이제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 그렇다면은 그 대형주들 위주보다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 또 이제 코스닥 대형주라 할지라도 코스닥 대형주들 위주로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좀 중소형주들이 올라갈 때는 꾸준히 올라간다기보다는 순환매를 많이 돕니다. 종목 순환매를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볼 섹터는 코스닥 대형주들이 뭐뭐 있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예. 대형주 중에 보면은 2차 전지 소재주들 많고요. 또 바이오들 많죠. 예. 또 게임주들이 그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목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최근 짝에서 좀 덜 움직였던 코스닥 쪽이 코스피와 키맞추기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작은 종목들은 더 순환매에 돌아가면서 좀 오르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될 것은 코스닥에서도 2차전지 소재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게임주들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들을 꼭 챙겨가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오늘도 여기서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